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자, 먼저 검찰 출석했던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은 그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건, 그리고 검사 사칭을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금이 미확정인데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점, 요 세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고요. 나머지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일베 가입건, 조폭 연루설 이런 것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기존의 입장, 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전히 정치 수사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전히 불신은 있습니다만 경찰한테 한 얘기랑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검찰은 믿겠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자,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친형 강제 입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우선 친형 강제 입원 조사가 이번 그 조사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소 의견 3가지 중에서 나머지 이 친형 강제 입원 외에 나머지 건들은 이미 사실관계가 정해진 것들이라 이 강제 입원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 측은 이것은 본인이 어떤 직권남용 전혀 없는 부분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형은 그 당시에 친형은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강제 진단,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공무원들에게 법적 절차를 검토해라라고 지시한 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 자체가 우선 그러한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보는 건데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어떤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은 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해 시도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의미 있는 증인 2명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직 그 분당 보건소장 2명인데요. 이들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들에게 이런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이제 부당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게 인사상 불이익, 또 하다못해 간부 회식 자리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이런 불이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 인사였다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게 사실이고 그걸 응하지 않았더니 불이익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 증인 2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사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네. 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낸 겁니다. 여기에 그 의견서 내용 중에 이제 일부가 언론에 나왔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김혜경 씨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김혜경 씨 변호인,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온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이거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나오니까 모두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SNS에다가 왜 그런 글이 올라왔는지, 왜 그런 의견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고소당한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그 트위터의 계정주는 김혜경 씨다. 네. 김혜경 씨가 그런 글을 썼다. 그런 글은 허위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주가 김혜경이라고 아니다. 계정주는 김혜경이 아니다. 그 글을 김혜경이 썼다고 아니다. 그 글은 김혜경이 쓰지 않았다. 하나하나 반박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문제가 된다고? 아니 그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은 변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걸 네.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스스로 이재명 씨와 김혜경 씨는 본인들은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는 준용 씨 특혜 채용이 사실이 아니다. 허위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네. 뭐 지금 얘기는 본인이 허위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확인해달라. 확인은 해달라.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앞에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충분히 뒤에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요. 이제 변호인이 의견서를 쓸 때 하나하나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맞춰서 씁니다. 첫 번째, 이 글에 문제가 안 돼. 난 이 글과 관련이 없다. 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는 이 계정주를 이 계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1번, 계정주가 아니다. 설마 내가 계정주를 할지라도 설사. 내가 이 글은 네. 안 썼다. 네. 설사 내가 이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 글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내지는 이 글은 그렇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 경우와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 처벌 강도가 낮거든요. 둘 다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더 죄가 높아요. 형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사실이고 또 이 사실의 경우에도 또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예 죄가 안 되는 경우 그렇게까지 다퉈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하는 거는 변호사라면 그렇게 쓰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인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 지사와 그 부인에 관련된 그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그렇게 변호하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대선 과정에서 그 얘기가 불거져 나왔고 이게 민주당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고 한 상황에서 이거 다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까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그렇죠.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약간은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파장일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텐데 네. 왜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제출한 의견서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고발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법리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니 근데 언제나 그렇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 계정주가 내가 아니라는 게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이 글을 쓰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죠. 사실 만약에 이게 밝혀졌을 경우를 전제로 거기까지 나가서 변호를 하는 것이라서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굉장히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의 내용까지 변호 내용으로 담는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약간 갸우뚱을 할 만하죠. 근데 이 지사가 그 SNS에 글을 올릴 때, 그 해명 글을 올릴 때 네. 해명글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뭐 언론에 의견서 기사가 내용, 나와서 기사가 한 나온 게 겁니까? 먼저였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 지사 쪽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우리가 수도 문준용 있죠. 씨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네. 그 얘기를 하길래 이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한 것이다. 근데 우선 이런-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변호인 의견서 내용도 네. 우리가 그 의견서는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의견서 내용이 네. 내가 그거 진짜 안 썼다. 나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취업 특혜는 절대 없었다. 취업은 공정하게 됐다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그런 글을 썼겠느냐라는 취지의 의견서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의 내용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의아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재명 지사가 글에다 그렇게 썼잖아요. 이런 단계 때문에 그런 글을 의견서가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네, 우리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 해석인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이제 네. 취업을 할 때 특혜가 있었냐 아니냐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야권에서는 이걸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결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난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어떤 공식적인 결론은 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돼가지고 처벌을 받은 의혹 제기한 쪽에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예, 받은 적이 있죠. 그렇지만 고용 특혜가 있었느냐 아니냐는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그렇죠. 어쨌든 조금 관심 밖에 멀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재명 지사 측이 다시 끄집어낸 그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유리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로만 봐야 될까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의 경우를 다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만약의 변호니까요. 경우에서. 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비난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다라고 해도 올린 건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요, 얻는 것은 처벌 수위만 좀 낮아지는 이런 거 예, 이게 아닌가요?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가 돼 있는데 네. 그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사실 경우에는 가장 중하게 처벌받고요.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네. 이게 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런 것이라면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지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뭐 같은 얘기긴 한데요. 이 지사 선거 캠프 대변인이었던 변호사가 경찰 간부들을 고발했는데 이 간부들이 이 지사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측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수사했던 그 경찰들을 고발한 것도 아니고 네. 이 이재명 지사를 대리했던 네. 변호했던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고발한 것도 아니고 사실 고발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바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네네네. 그 한바비리 브로커가 고발을 했고요. 그 뇌물을 줬다는 거죠, 네, 경찰에. 그 고발 대리인이 그 이재명 지사를 변호했던 하필이면. 예,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측면 공격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고발한 대상자가 한 명은 이제 그 경기지방경찰청장인데 이 경찰청장은 그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 씨다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분이고 또 이 분당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좀 어떤 반격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보고 계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발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약간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질문이 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 사안은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말 속에 복잡한 정치적 함의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때그때 저희가 좀 맥을 좀 짚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죠.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